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주말 기습적인 폭우로 상가 곳곳이 잠겼던 여수 율촌 지역에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피해 입은 점포가 모두 30여 곳에 달하는데요. 불경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공무원들이 빗물에 젖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밖으로 빼냅니다. 건물 내부에는 아직도 흙탕물이 가득하고 밖에는 못 쓰게 된 물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자체 측정 장비를 기준으로 142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상가 밀집 지역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점포는 모두 30여 곳. 일반적인 집기는 물론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전자제품도 파손돼 장사를 못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어쩌니 잠이 안 오더라고. 서비스를 일단 받아보라 그래서 서비스 신청해놨고. 한순간에 난장판으로 변한 가게에 소상공인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니까 더 안 좋죠.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40여 명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지역 아동센터도 이번 기습폭우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투입돼 복구 작업을 벌였지만 책과 전자제품 등이 물에 잠겨 운영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문화 가정이랑 맞벌이 가정이 많아요. 근데 바닥도 말려야 되고요. 저희가 곰팡이랑 이런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당분간은 이용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난 지역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2년 전에도 침수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가 침수를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배수구에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이 쌓여 있었고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침수 지역에는 도로 횡배수로나 이런 것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추진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는 각 점포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7월 16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30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에선 주택 400여 동과 농경지 50여 헥타르, 하천 430개소 등 시설 피해가 발생해 1,046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재난예방 인프라 보강과 항구 복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율촌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내년 3월까지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율촌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년 3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율촌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지난 1월까지 진행된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여수시는 사업 면적과 사업비를 조정해 단계별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꺾일 줄 모르는 불볕더위에 마을을 삼키는 극한호우까지 기후위기는 이제 일상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전환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와 전라남도도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탄소 중립의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독일의 사례를 오늘부터 보도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꺾일 줄 모르는 불볕더위. 올해 광주 전남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26.1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극한호우도 지역을 덮쳤습니다. 광주와 순천, 강진은 1시간 최다 강수량 7월 극값을 갈아치웠습니다.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기후위기에서 이제 기후재난의 시대. 변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건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또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1.5도는 넘을 것 같거든요. 사실 폭염과 폭우가 지금보다는 빈도도 늘어나고 강도도 높아질 것은 이재명 정부와 자치단체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 전남 지역 공약에는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탄소 중립 달성, 신재생 에너지 허브 조성 등이 담겼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맞춰 아리백 산단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2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단지를 조성해서 연 1조 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고 우리 일상을 파고든 기후위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시급해지면서 지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전남에서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총 14,952명의 응시생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응시자 구성으로는 재학생 81.4%, 졸업생 15.5%, 검정고시 등이 3.1%를 차지했고 성별은 남학생 49.5%, 여학생 50.5%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험지구별 지원자 수로는 목포가 3,8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과 나주, 여수, 광양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포스코노사가 2025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무쟁의로 도출했습니다. 포스코노사는 상호 신뢰를 통한 성실 교섭을 기반으로 기본임금 11만 원 인상, 철강 경쟁력 강화 공헌금 250만 원 등 2025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무쟁의로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어제부터 각 사업장별로 임단협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를 갖고 오는 13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16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폴리올레핀을 활용해 고부가 가치 다공성 소재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제조,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폴리올레핀은 중국과 중동 지역 대규모 설비 증설로 수출량이 급감하면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타격을 입힌 대표적인 소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젠 우리 공동체 소중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도 하나둘 늘고 있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일터 현장을 최다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불산업단지의 축구리그 열기가 더해가고 있는 늦여름. 아크바르시는 일터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을 찾은 지 2년 만에 일터에서 더욱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꾸준한 기술교육과 한국어 학습을 통해 현장 중간 책임자로 또한 안전보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도 수상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근무하시고 여기 기술교육원에서 한국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크바르시가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직장 분위기도 큰 몫을 했습니다. 선박건조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성과 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넘어 어울림 행사 등 다채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빠른 적응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자체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기숙사를 2인 1실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또 문화행사라든가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지역 내 대표 조선업체인 HDA 현대사모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아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 같은 분위기는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처럼 도장과 전기, 용접 등 분야별 교육이 이뤄지고 한국어 교육도 영주권 취득 수준까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 단계부터 현장 투입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영세업체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당장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필요성을 알면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현장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유입하는 정책만 있고 이주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주거하고 노동하는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꾸 노동인권의 문제, 산업안전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국가대학 리그전이지만 화합과 공존을 위해 매달 한 차례씩은 각국의 선수들이 한 팀을 이뤄 경기를 치르는 대불산단의 미니 월드컵.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는 산업 현장도 공존과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더해지기를 공동체 구성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여수시의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음식점 20여 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수시는 개선 명령을 내린 음식점 1,300여 곳에 대해 현장 재점검을 벌인 결과 28곳의 업소에서 위생 불량과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한편 중점관리 등급제를 도입해 불친절, 위생 불량 업소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광양 전어축제가 오는 12일 망덕포구 일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제24회 광양 전어축제는 오는 12일부터 사흘 동안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재미, 별미, 의미를 함께 즐기는 삼미축제로 진월 전어잡이 소리 시연, 전어가요제, 전국 초등학생 백일장 등 남도의 매력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해상에서 직접 전어를 잡는 해상 전어잡이 시연이 오는 13일과 14일에 진행돼 지역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 마을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왕진버스가 운영된 지 올해로 2년째를 맞았습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서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담양군의 한 체육관, 아침 일찍부터 어르신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무더위 속 긴 줄에도 어르신들의 얼굴엔 반가움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왕진버스가 1년 만에 담양군의 한 마을을 다시 찾은 겁니다. 오늘 제일 불편한 데가 어디예요? 어깨가 양하고.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농촌 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지자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과와 내과, 치과 등 전문의들이 직접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선 약도 처방합니다. 한쪽에선 어르신들이 침을 맞고 있습니다. 마치 종합병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 어르신들에겐 왕진버스는 효자나 다름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런 데 오면 좋지요. 아들한테 돈 벌라고 못 오고. 몸이야 다 불편하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멀리 안 나가고 여기서 진료받으니까. 작년부터 전남 일선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왕진버스에는 1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어른들께서 원하시는 따뜻함 그리고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어른들의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 왕진버스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농협과 지자체는 왕진버스 운영 횟수를 지금보다 더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담양 관내에 여러 농협이 1년에 한 번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촌 곳곳을 찾아가는 왕진버스가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양경자청이 광양만권에 입주한 외투기업 킹톱스와 500만 달러 규모의 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일 중국 광둥성 위생용품협회를 방문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난 2019년 광양만권에 입주해 여성용품을 제조, 수출하고 있는 외투기업 킹톱스와 500만 달러 규모의 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